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4일 일요일 밤입니다. 일요일 밤 10시 4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00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녀석이 하락엔 모양으로 내려오고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뚫리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계산을 조금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략 요 부위나 또는 요 부위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곳을 하방으로 돌파를 해야지만 이쪽으로 오겠지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미국 시장이 좋으면 갈 것이고 또 전고점 뚫으면 더 갈 것이고 종국에는 우리가 코스피에서의 목표로 세워놨던 2613 부근까지 가지 않겠는가 뚫게 되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났는데 다음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340포인트 약간 올라서 시작을 했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죠.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죠. 따라서 이 포인트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작전을 세워야겠죠. 340 부근에서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에 대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해지를 얼마나 할 것인가, 그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여기서 좀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면 위쪽으로 갔다면 수익이 꽤 났을 것이고 아래쪽으로 갔다면 뭐 아래쪽으로 비중을 더 높게 갔다면 뭐 그래도 해지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많이 보진 않았겠죠. 그래서 항상 해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는 이렇게 2.5 단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뭐 여기선 갭 상승해서 2.5포인트 위를 아예 뛰어넘어서 시작을 했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것도 2.5 내려오는 것도 2.5 나머지 2.5는 다음날 내려오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양쪽으로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발생을 했지요. 따라서 여기서 337.50에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시장을 대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의 수익과 여기서의 수익이 발생을 했겠죠. 이렇게 간다는 거. 만일에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래도 이쪽 방향으로 해지를 해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구간에서는 수익이 오히려 해지에 의한 수익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2.5포인트 단위에서 전략을 잘 짜시고 해지 비율을 조정하시고 어이구 다 지워버렸네. 조정을 해서 하면 수익이 날 때는 많이 날 것이고 내 생각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가더라도 큰 위험은 없다. 큰 위험은 없다. 좀 잃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잃는 것도 아니다. 총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어쨌든 우리 시장은 이제 이렇게 왔고요.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끝났고 주말에 미국 시장은 상승폭이 좀 컸죠. 다우가 한 700포인트 정도 올라서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한 40포인트 정도 올랐죠. 그러면 우리 시장은 또 여기서 월요일은 또 점프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죠. 2.5포인트 단위를 그냥 점프를 해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정도 오면 거의 다 온 걸로 봤는데
목표가 애초에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은 생각을 안 해보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보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시장을 대하는 우리 코스피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가자들이 요거보다 좀 더 오르기를 바라고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산한 건 여기지만 좀 더 올릴 수도 있겠죠. 한 10포인트 이상 정도? 뭐 그 정도 오차야 늘 나는 거니까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진짜로 여기 딱 닫자마자 또 뺄 수도 있겠죠. 올 만큼 다 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니면 한 단계 정도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계산했던 목표는 다 와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한번 100단위에서 한번 밀려준 거죠. 뭐 여기 마침 코스피 200이 딱 342.5에 닿았기 때문에 핑계김에 내리기에는 좋은, 여기도 2600을 찍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2600을 찍지는 못했지만 2590 얼마였더라? 96? 96. 예, 2596에서 쭉 내려왔죠. 여기서는 마침 342.5에 딱 닿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아무 생각 없이는 좀 아니고, 예, 마침 딱 그 포인트에 왔고 2600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밀렸을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리는 여기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자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자리였다. 어차피 시장이 2.5포인트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는 갭으로 이렇게 뜬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움직인 게 또 2.5포인트 정도, 2.5포인트 정도 움직인 거죠. 여기서 이 다음 단계에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지만 345에 닿는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내려오거나 한 단계 더 올라가거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거는 이 부분이 거의 여기서 시작한 상승의 거의 마지막 단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정도까지만 계산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보지 않는 일본 같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를 그냥 뚫어버리고 여기서부터 뭔가를 만들기 시작해서 다시 2700을 향해서 가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주봉도 뭐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 계속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죠. 물론 다음 주에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아직은 가고 있고, 주봉에서의 저항은 여기 정도, 2685 정도. 아, 일봉의 그 저항하고 같군요. 예. 일봉의 요 선하고 똑같습니다. 2680, 예, 5.9죠. 예, 5.9. 80, 5.90. 그래서 여기를 잘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엔 또 일로 가겠는데, 일단 분봉에서는 목표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문제는 이후로는 계산을 이제 새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 이 뒤에 움직임은 다음 주가 돼야지 이제 관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주에 나오는 모양을 보고 한번 계산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우리 계산이 맞다면 요 근처 어딘가에서 또 슬슬 내려오면서 쌍봉 만들고 어느 정도 쉴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지지가 될 거고, 본격적으로 내려온다면 뭐 여기서 꿈틀꿈틀 되면서 횡보하다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내려온다면 이런 데가 지지선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데, 그다음에 이런데, 그다음에 여기 갭,
하단, 예, 이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전부 다 2.5포인트 단위로 이렇게 지지선이 다 만들어져 있죠. 내려올 때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2.5포인트 단위에서 조금 쉬긴 했지만 결국 다음날 5포인트까지도 흘러내렸기 때문에 여기도 올라갈 때 그냥 5포인트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끄트머리에서 모양은 이렇게 좀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2.5포인트나 5포인트 단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지 전략만 잘 구사한다면, 네,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어느 쪽을 가더라도 내가 생각한 방향이 맞으면 수익이 많이 나는 거고요. 뭐 내가 생각한 방향과 시장이 거꾸로 갔다 그러면 수익은 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손실도 크지 않은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게 2.5포인트 단위에서 구사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제 계산의 끝은 여기고요. 예, 여기고 마찬가지로 코스피에서도 2613에서 한 2620 그 사이, 예, 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동시에 목표에 닿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목표에 왔으니까 이제는 또 좀 시장이 좀 쉬어가려고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2.5포인트 단위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고점 돌파해서 또 가는지,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마인드를 좀 열어놓고 그렇게 가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올라가는 거 한쪽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목표에 다 왔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오는 것만 또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 적절한 해지를 구사하신다면 다음 주가 이제 다음 주가 아니고 이제 이번 주죠. 예, 이번 주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좀 해지 비율을 2대1이 아니고 한 1.5대1 정도만 해도 어느 쪽으로 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예, 요 정도만 하지요. 거의 제 계산으로는 다 온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보다는 이런 포인트들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예,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한번 움직이면 그래도 여기서 여기를 가더라. 한번 움직이면 여기서 여기를 오더라. 이런 정도만 알고 있어도, 예, 좀 보탬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너무 대박을 노린다든가 너무 한쪽만 여기까지 갔으니까 내일은 여기 갈 거야, 여기 가겠지, 이런 기대보다는 어떤 포인트에 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까요? 뭐, 예, 그런 것들을 짜는 거,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 그리고 혹시 이런 포인트에서 이렇게 요 정도 변화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선물 옵션 쪽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 체크들은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예, 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딱 보면 아시겠죠. 아, 이 정도 움직였으면 저쪽에 어느 정도 움직였을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전략을 반대쪽의 경우도 있으니까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게 좀 나오시겠죠.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어찌됐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첫째, 제 계산은 여기지만 이건 틀릴 수도 있다, 언제나.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방향이 바뀌는 쪽에 가능성을 두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2.5포인트 단위를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여기서는 어찌됐든 전략을 다시 짜고 이익 실현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에 대한 이익 실현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전략을 또 짜 놨어야 되는 거죠. 이미 금요일에 342.50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 전략을 이때 짜 놓으셨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다음 주는 이번 주죠. 참 내일 월요일 그다음에 화요일은 장이 열리지 않죠. 예, 화요일은 현충일 휴무고 그다음에 수목금 이렇게 다음 주에는 거래일이 4일밖에 없습니다.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죠. 석가탄신일에 대한 대체 휴일이 월요일이었고 그래서 화수목금 나흘밖에 없었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도 네,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